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미북 하노이 회담에 대하여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정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없다 판단한 트럼프는 명예롭게 회담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대충 핵 동결선에서 마무리하고 노벨 평화상이나 챙기려고 할 것이라 비아냥대던 논설가들이 이제는 협상 결렬이라 호들갑을 떨면서 트럼프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1차 싱가포르 회담은 잘 진행된 듯 보이나 얻은 것 하나도 없었던 껍데기뿐인 회담이었다면 이번 하노이 회담은 겉보기에는 결렬된 듯이 보이나 아주 많은 것을 보여준 실속 있는 회담이었다 생각합니다. 나쁜 거래보다는 거래질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트럼프가 원한 거래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였고 김정은이 제시한 조건은 핵 동결이었습니다. 이 두 거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두 조건의 절충점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핵 동결을 나쁜 거래로 판단하고 그에 동의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하노이 미북 회담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북핵 문제가 어찌 풀려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장사꾼 트럼프가 대충 협상을 마무리하고 노벨 평화상이나 받고 재선의 선전용으로 쓰려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미국 좌파 언론의 선전선동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던 소위 말하는 보수파 논설가들에게 트럼프가 진정 목표하는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북한의 완전 비핵화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이니 종전선언이니를 짓거려대던 이들이 무슨 낯으로 계속 논설과 행세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협상 결렬의 책임을 트럼프에게 떠넘기려 이례적으로 회견을 했던 북한을 본다면 이제부터는 협상의 달인이 아니라 협상을 깨버렸다면서 또다시 입 럼프라 계속 욕하면서 연명하리라 보여집니다. 아무튼 트럼프의 목표가 확실해진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북핵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던 아니면 군사적으로 해결을 하던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 내에 확실하게 북핵을 제거하리라는 것에는 별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현재 경제 제재가 김정은 정권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제재를 풀어보고자 김일성과 김정은 체제에서 주장하던 한반도 비핵화에서 적정선에서의 핵 동결로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은 트럼프의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셋째는 중국은 북핵을 용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회담장에 나와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경제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교역에도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시간은 결코 김정은 편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넷째는 과거의 핵 개발 과정 중에 있을 때 북한의 전략은 시간을 끌면서 핵 개발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핵이 완성된 상황에서 그 핵을 가지고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새로 수정된 그들의 전략적 목표라 하겠습니다. 수십 년을 핵무력이 완성되면 미국과 동등한 지위가 된다고 자기 체면을 해왔던 북한 정부가 트럼프와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현실적 문제로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김정은은 자신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적정선에서 개혁 개방을 한다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지 않나 갈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노이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현재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실무자 접촉을 당분간 지속하고자 한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실무자 접촉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를 2020년까지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가 실무 접촉을 지속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에 자신이 있다면 임기 마지막을 2024년이니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No rus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no rush라는 말을 서두르지 않겠다 라고 시간적인 의미만으로 해석한다면 그 뜻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보다 확실한 의미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건 간에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든 일을 대충 마무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최대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다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군사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비록 수많은 이들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 하여도 더 이상 평화적 해결 방법이 없다면 트럼프는 다음 대통령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 트럼프는 클린턴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었는데 지금 자기에게 북폭의 선택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이 중요한 시점에서 슬그머니 피해가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핵 무력을 완성해서 이제 강성대국이 되었다고 기뻐했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이 계속 고생을 해야만 한다면 김정은에게는 물론 북한 주민 전체에게도 참으로 억울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지금과 같은 경제 제재를 참아가면서 미국과의 핵 협상을 마냥 끌고 나갈수록 자신들이 손해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터이니 그저 마냥 계속 자신의 주장을 버티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하노이 회담은 잘 마무리되었으며 앞으로도 미국과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담이 김정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하겠습니다.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이 그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그 정도면 트럼프가 받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거절되어서 당황하고 있는 듯합니다.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여서 다시 한번 트럼프의 의지를 시험해 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치킨 게임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하기 힘든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1차 회담의 성과가 북한이 미사일도 핵도 실험하지 않고 있다 말했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핵 동결 정도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생각한다 오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북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만일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 유지에 확신만 선다면 기꺼이 선택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다른 이들이 김정은에게 보장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 스스로 자신이 앞으로도 체제를 유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야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10여일을 평양을 비우면서도 쿠데타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김정은이라면 아마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노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김정은도 같은 생각이라면 그가 체제 유지의 자신감을 찾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차 회담이 있었던 싱가포르는 선진국의 발전된 모습을 김정은에게 보여주고자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북핵만 포기한다면 북한도 싱가포르처럼 멋진 나라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선진국가에서도 리관유, 리센룽, 리홍이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 보입니다. 북한과 같은 억압된 체제에서만 세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올바른 개혁 개방을 한다면 선진국이 되어서도 세습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의 체제 유지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2차 회담이 있었던 하노이는 미국과 장기간 전쟁을 벌이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베트남이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적대적이고 미국의 우호적으로 변하여 개혁 개방에 성공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난 70여 년간 미국과 적대적이었다 하여도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면 동반자로 협동할 수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우선 미국 간의 적대 정책을 풀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보자는 의미였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라 하여도 개혁 개방하고 미국과 동반자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를 세울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하겠습니다. 3차 회담이 있게 된다면 아마도 도쿄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오토 원비어에 대한 이야기도 김정은과 나누었는가 하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것은 감옥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으로 김정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후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많은 이들이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일본 천황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이나 그런 죄를 묻는다면 실무자나 어느 정도의 책임자 선에서 죄를 묻고 김정은은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라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비행기를 빌려야 하는 그런 먼 거리도 아니고 또한 김정은의 생모가 조청년계라는 이야기도 있고 동경에는 아직도 많은 수의 조청년계의 응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만일 3차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그것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될 것이며 많은 논설가들이 주장하듯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진리 아닌 진리가 틀렸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도 종북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좌좀질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으며 자기가 보수파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이비 보수파 언론에 속아서 아직도 최순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탄찬 배신자들을 지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북한처럼 폐쇄된 통제사회에서 지난 세월 핵 강성 대국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왔었지만 드디어 핵무력 완성하여 미국을 무릎 꿇리고 수교를 하였다고 선전선동한다면 아마도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단순히 백두혈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 해도 믿고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트럼프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서 변치 않고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 유지해 주기를 희망하고 김정은이가 갑자기 자다가 벼락 맞아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비핵화에 동의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 하노이 회담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